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코스피가 정말 크게 급락이 나왔었다면 오늘은 그래도 하락폭이 조금은 제한이 되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전날에 미국 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0.17%의 하락으로 마무리되었고, 또 코스닥은 그래도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만큼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여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의 하락으로 마무리되었네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하이닉스가 3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 급등으로 마무리되었고, 삼성전자도 모처럼 반등이 나왔네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는 다시 한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고, 2차전지는 오늘 에너지솔루션만 3%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소재기업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첨보는 밑으로 빠졌네요. 이렇게 소재기업이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고, 반대로 엔터주는 지수와 상관없이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5일 연속으로 계속 지수가 빠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빠지기 시작했었던 5일 동안의 수급을 보면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기관 외국인 합계로 봤을 때는 여전히 순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메이저 수급들이 빠져나갔다고 볼 수는 없고, 개인들의 큰 물량이라든지 시장가 매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코스닥은 확실히 수급이 좋지 않죠. 오늘도 외국인이 1,500억의 순매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이 1,000억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고, 최근 한 달 동안 3조 원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2,600억의 순매도가 나왔고, 확연하게 매수 우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3조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발표했지만 외국인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630억이죠. 기관은 120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의미 있는 변화를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제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던 현대차, 어제하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정말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기아는 외국인들의 물량이 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외국인의 수급 차이는 있다. 이 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로템, 현대차, 현대차 우선주, 반도체, 방산, 자동차 이렇게 각각 매수했고, 우선주도 같이 대량으로 매수한 게 조금은 특이하네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아, 에코프로, 현대차 우선주. 자, 기관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련주하고 방산 관련주들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우선주까지 같이 매수를 한 것이 조금은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오늘 새벽에 나스닥이 2% 급락이 나왔어요. 확실히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또 한 차례 급락이 나오는 것 같죠. 일단 가야 할 자리라는 것은 12,250포인트. 지금 3번의 저항에 부딪혔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한 차례 급락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저점을 계속 낮추지만 않는다면 다시 12,250포인트를 터치할 것이고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1.6% 급락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저항선 한 41,050포인트 그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1.6%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1% 하락이 나왔었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대만이 0.4%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전날에도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일본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1%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들어 흐름이 좋지 않아요. 자,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다행인 것은 최근 며칠 동안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이 나왔었고, 또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가 1%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는 그나마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추세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며칠 동안 조정이 나오긴 했어도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근거 중에 하나로서 현재 추세가 상승 중이고 저점을 낮추지 않은 만큼 일시적인 상승에 따른 되돌림으로써 국내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RSI 지표를 보면 지금 현재 40에서 50포인트 사이까지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40 밑을 하회하게 되면 분명히 저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급락이 나왔지만 현재 추세는 상승 중이고 RSI 지표를 보더라도 과거의 30포인트 근처에서는 어김없이 반등이 나왔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보신다면 너무 걱정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월에도 마찬가지였죠. 4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자마자 또 크게 반등이 나왔던 만큼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한 차례 하락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고려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는 제가 영상을 하루 쉬었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현대차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 또 일부 종목의 주가 조작까지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주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몇 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한 가지 그나마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면, 자, 이런 흐름들이에요. 지금 삼천리의 주가를 보면 과거부터 주가가 계속 우상향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등락폭을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거래량도 많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상승이 많이 나와야 7% 그 정도였고 일반적으로 4%, 3% 그 정도의 등락폭을 계속 보여주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일봉상의 흐름도 그렇고 분봉상의 흐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그날의 상승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잔잔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그 끝은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 조작 사태라든지 또 분봉상의 흐름, 그리고 코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작년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코인 주가 조작이 있었고 그게 전파를 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코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하지만 흐름을 봤을 때는 하루에 2%씩 정말 잔잔하게 꾸준한 상승이 나왔고 그 끝은 정말 어마어마한 폭락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할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조그만 잔잔한 움직임이 나오고 등락폭도 크지 않고 거래대금도 많지 않고 그런데 계속 상승이 나온다. 그럴 때는 한 번쯤은 조심을 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조건 일봉상의 흐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타를 할 때 분봉상의 흐름이라든지 또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악질적인 사태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보면서 이런 흐름들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현대차의 실적을 보셨을 거예요. 일단 영업이익이 3조 6천억이 나왔고 증권사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컨센은 아마 2조 후반대였거든요. 그런데 3조 6천억이 나오면서 어제 급락장에서 주가에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기아차의 실적이 발표가 될 거예요. 전망은 영업이익이 2조 3천억을 기록할 것이고 지금 촬영 시점에는 실적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실적이 나오던 간에 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이 기업은 조금은 생소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기업은 자율주행 기업이고 지난 8월 달에 현대차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화를 하겠다라는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율주행이잖아요. 지금 자율주행 차 중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현대기아차가 전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1위를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이때쯤이 되면 자율주행이 조금 더 보편화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는 시점은 우리가 한 번쯤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을 때는 승자 독식이라고 해서 1, 2위를 달리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계속 시장을 주도할 것이고 그 밑에서만 순위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패러다임 전환이 있고 거기에 더해 자율주행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환경에서는 밑에 있는 기업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핸드폰을 한번 예시로 보세요. 과거에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는 전 세계 시장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노키아폰, 그리고 국내에도 스카이폰이라고 있었죠. 또 LG폰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삼성전자 폰도 있었지만 완전히 주류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노키아, 스카이, LG폰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애플과 삼성전자가
시장을 완전히 흔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동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 그리고 독일 3사, 또 몇몇 미국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했다면 이제 전기차로 패러다임 전환이 되고 또 거기에 자율주행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지금 테슬라가 떠오르고 있고 또 현대기아차도 그걸 실적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2026년에는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 시장에서 1위 자동차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 그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또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굉장히 실적이 견조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 작년 말에 환율이 한 차례 꺾이면서 영업이익이 다소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200원대의 환율이 다시 1300원 중반대까지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환율 효과도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현대기아차의 패러다임 전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시장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업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 내연기관 자동차는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주가에 폭발적인 반응이 없었다면 정말로 2026년에 국내 자동차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탑티어가 된다면 이런 실적 성장과 함께 지금보다는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수 있지 않나, 그 점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현대차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현대차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서 저점을 계속 낮췄단 말이에요. 크게는 4차례 정도 저점을 낮췄었죠. 그리고 고점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올 때는 완전히 그와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첫 번째로 한번 보시고요. 고점을 돌파하던 혹시나 고점을 돌파하지 않던 한 차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직전 저점을 낮추지 않으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그러한 경우들을 필히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통해서 큰 그림에서 주가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만큼 일단은 첫 번째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100번 양보해서 돌파하지 않다고 해도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직전 저점보다 높은 위치에서 그런 반등이 나오는지, 그걸 두 번째로 보시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분명히 변곡점이 되었던 이 구간을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변화를 세 가지의 단계로서 주가의 흐름을 참조해 보신다면 조금 더 길게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적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의 하락이 계속 이어졌던 만큼 올해만큼은 정말 상승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고요. 아무튼 최근에 국내 시장의 조정이 이번 주를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원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